안녕하십니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강의의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10강이고요. 오늘 10강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조제관리사 없는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시범사업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없이 소분만 가능한, 그러니까 소비자나 일반 직원이 소분을 해줘도 되는 그러한 그 매장을 2년 동안 앞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식약처의 보도 자료로 나와 있고요. 저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반드시 혼합이나 소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조제관리사잖아요. 그런데 조제관리사 없이 일반 직원이나 소비자가 그 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소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샴푸, 린스, 그 다음에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요 4가지에 한해서, 그리고 전국에 10개 매장, 시범 운영하는 업소가 1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매장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그리고 이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이 4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와서 직접 소분을 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조제관리사 없이 그냥 일반 직원이 소분을 해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용기에 대해서, 맞춤 화장품 소분에 사용되는 이 용기 있잖아요. 이것이 그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그 용기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한 용기에 대한 그런 지침서나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이 이제 앞으로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주위에서 보셔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지침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혼합 및 소분에서 제형, 원료 및 제형의 물리적 특성, 그러니까 화장품의 제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용화, 유화, 에멀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용화제. 가용화 시켜주는 그 계면활성제를 가용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가용화제도 있고요. 유화제도 있어요. 자, 향과 에탄올 등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용해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셀 입자가 작아서 가시광선이 통과되므로 투명하게 보인다. 화장수, 향수, 헤어토닉, 네일, 에나멜 등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이제 스킨 토너, 향수, 이러한 맑고 투명한 액상의 제품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가용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왜? 여기에 이제 향이 들어갈 때 향 성분은 물에 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 성분을 물에 녹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가용화제예요. 그래서 이 향 성분은 원래 그 화장품에 첨가될 때 이렇게 다량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 첨가되는데, 그 소량되는 그 향 입자가 워낙에 소량이기도 하지만 이 입자가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입자를 둘러싸서 이렇게 미셀을 형성합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미셀이라고 하는데, 이 향 입자를 계면활성제가 이제 둘러싼 것을 미셀이라고 하는데, 요 입자가 워낙에 작고 하다 보니까 가시광선이 통과돼서 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용화 제품은 다 투명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화장수, 향수, 헤어 토닉, 네일 에나멜 등이 이 가용화 제품에 속한다. 가용화시킨 제품이다. 그 다음에 유화제, 그것도 계면활성제의 종류인데요. 서로 혼합하지 않는 물과 기름을 혼합하여 안정된 에멀전을 만들기 위한 계면활성제이다. 자, 이거는요, 아까는 그 물 속에, 가용화제는 물 속에 향료 혹은 뭐 물에 녹지 않는 이제 색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물과 기름을 적당히 혼합해야 되는데 혼합이 안 되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기름을 적당하게 잘 혼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분산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물이 있으면 여기에 오일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오일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자, 그것을 바로 유화라고 해요. 미셀 입자가 가용화의 미셀 입자보다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통과하지 못하므로 불투명하다. 네, 그래서 유화 제품들 에멀전, 영양크림, 수분크림, 그러니까 뭐 로션 같은 거, 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하얀색이죠. 우유빛깔이죠. 불투명하죠. 자, 이거 유화제를 사용해서 유화를 시킨 제품은 이렇게 불투명한 색상을 띈다. 자, 그럼 유화 제품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OW형,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WO형. 자, 수중 유형이라고 하는 OW 제형. 물 베이스에 오일 성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는 이제 녹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분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로션, 에센스, 크림. 자, 아까 이 그림처럼 이게 만약에 워터예요. 워터. 그리고 이 워터에 오일을 넣어서 유화를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OW형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냥 기초 화장품류 이런 것들이 주로 OW형이죠. 그 다음에 WO형, 유중수형, 오일 베이스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반대예요. 겉에가 이 겉에가 오일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가 워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사용을 완전히 다릅니다. 오일 베이스에 이제 물이 분산되어 있는 거가 WO형이고, 이거는 영양크림, 클렌징 크림, 자외선 차단제, 조금 더 무겁고 오일리한 제품들이 많죠. 그 다음에 OWO형, WOW형, 다중 에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OW 제형을 오일에 분산시키거나 WO 제형을 만든 뒤에 그것을 워터에 분산시키거나 하는 것을 바로 이런 다중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자, 분산되어 있는 입자가 영양물질과 활성물질에 안정된 상태. 이게 이러한 제형을 이제 만드는 이유는 어떤 피부의 유효 성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유화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침투할 때도 좀 더 안정적으로 침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감도 굉장히 특이한 사용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산 기술. 자, 이렇게 유화를 시키면은 그 안에 오일 입자나 혹은 물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유화는 아닌데 단순한 이제 분산. 물 또는 오일 성분의 알료 등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는 것으로 이때 계면활성제를 분산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마스카라, 예를 들어서 이제 검은색 뭐 이런 색소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골고루 이 색소가 이렇게 균질되게 분산되어 있지 않아서 막 오래 놔두면 이것이 가라앉는다거나 이 색소들끼리 뭉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겠죠.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색상을 내는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이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어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도 품질 유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제를 사용해서 이 골고루 색소 성분을 잘 분산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도 계면활성제이고 이런 것들을 분산제라고 한다. 자, 화장품 제형의 정의. 자, 로션제, 로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화제 등을 넣어서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점액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네, 우리 보통 뭐 에멀전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유성과 수성을 섞어서 유화시켜서 점액상으로 만든 거. 이거 점액이에요. 자, 그럼 액제.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액제. 요거는 뭐 화장수, 뭐 스킨, 토너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용제는 뭐 알코올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액이에요, 액. 그 다음에 크림제는 유화제 등을 넣어서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중요한 거는 반고형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크림과 로션은 사실은 만드는 데 차이는 없어요. 주로 이제 그 크림제는 오일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유화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크림제에는 오일이나 왁스 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서 반고형상의 그러한 그 형태를 띠게 돼요. 그것을 크림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 침적 마스크제란 액제, 로션제, 크림제, 겔제 등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침적 마스크, 네, 우리 많이 쓰는 마스크팩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겔제,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형상을 말한다. 우리 겔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알로에 베라 겔 같은 게 생각나죠. 이거 뭐냐면은요, 알로에 겔은 천연 알로에가 원래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겔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로에 겔이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쉽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실제 알로에 젤을 만들 때는요, 그 점증제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폴리머라고 하는. 그래서 뭐 알로에 젤인데 뭐 알로에 99. 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알로에 추출물 있잖아요. 알로에 추출수 혹은 알로에 잎 추출물, 무슨 알로에 주스 이런 알로에 잎 추출물을 가지고 그 베이스에 점증제를 넣은 거예요. 점증제를 넣고 그것이 이제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강알칼리인 중화제를 넣어서 중화를 시키는 순간 겔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알로에 겔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99%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알로에 잎 수에다가 그 추출물에다가 이런 점증제를 뭐 한 0.5%, 0.3% 이렇게만 풀어도 겔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넣어서 각종 이제 나머지 첨가제에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제수에 알로에 파우더가 있어요. 농축 파우더. 알로에 농축 파우더를 정제수에 풀어서 이제 잘 녹인 다음에 그것에 또 점증제를 넣으면 겔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겔이라는 거는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형상.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로졸제.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 액화기체, 압축기체 등 이런 분사제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개 모양 혹은 폼 활상 등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네, 스프레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 다음에 분말제.
균질하게 분말상 또는 밀입상으로 만든 것을 말하며 부형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분말, 쉽게 말하면 가루, 뭐 어떤 과립, 뭐 어떤 분말상, 밀입 이런 제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때 많이 날리게 되면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부형제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그 어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해야 되는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효력 시험 자료. 효력이 입증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 효력은 있지만 이것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요거는 이제 연모제의 경우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탈염, 탈색을 포함하는데 이런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뭐 헤어 틴트, 뭐 헤어 컬러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화장품이지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심사 대상 효능을 뒷받침하는 성분의 효력에 대한 비임상적 자료예요. 이거는 비임상적 자료로서 효과 발현의 작용 기전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첫 번째가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어디에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 시험시설 개요, 주요 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 경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인데, 자, 이것이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그 발급한 자료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해당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되어서 평가된 모든 효력시험 자료로서 개발국 정부, 허가 또는 등록 기간 다 포함하고요. 그 정부가 제출받았거나 승인함을 확인한 것 또는 이를 증명한 자료. 이건 그러니까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 주로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 논문 인용 색인에 등재된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전문 학회지. 예. 이게 조금 다 이게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러한 그 정보여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적용 시 효능 효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원료가 효능 효과가 이제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했으면 이번에는 사람에게 적용 시 효과나 효능 등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는데 일의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할 것. 아까 나왔죠? 어떤 이제 누가 발급했느냐. 요거 어디에서 발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체 적용 시험의 실시 기준 및 자료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준용할 것. 자, 인체 적용 시험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떻게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찾아서 꼼꼼히 읽어보고 그것대로 해야 한다. 자, 이제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이것은 인체 모발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에서 표시한 색상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하는데, 자,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에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 시험 자료 제출은 면제할 수 있다. 아까 1번과 2번이죠? 아까 여기 3번이 지금 연모 효력 시험 자료인데 여기에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한다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효력 시험 자료 제출은 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효력시험 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은 그 성분에 대해서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했으니까 면제는 받았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를 기재 표시할 수 없다. 그 효능과 효과를 기재 표시해서 쉽게 말하면 광고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혼합 소분 시 시설 기준. 자, 시설 기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할 것. 그런데 이제 여기 구분과 구획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구분이란 선, 그물망,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차고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구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 줄, 그물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획은 조금 더 정확하게 동일 건물 내에서 벽이나 칸막이나 에어커튼 등으로 교차 오염 및 외부 오염 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구분과 구획이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닌 기계를 사용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경우에는 구분 구획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혼합 소분하면은 이거는 구분이나 구획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혼합 소분의 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할 것. 혼입, 미생물 오염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시설이나 설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라.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혼합 소분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그러니까 품질 성적서 이런 거 꼭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 이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확보 꼭 하라는 거죠. 내용 및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할 것. 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내용물 및 원료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책임 판매업자에게서 내용물과 원료를 모두 제공받은 경우 책임 판매업자의 품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해라.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혼합 소분된 맞춤형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최종으로 혼합 소분된 거는 이제 유통 화장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꼭 준수해야 된다. 특히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관리 철저히 할 것.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미생물 샘플링 검사를 해야 한다. 미생물이 오염되면 안 되겠죠. 보통 화장품 제조업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은 그곳에서 만들어질 때 내용물이 다 포장돼서 2차 포장까지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벌크 제품 그 내용물을 들여와서 그걸 또 소분하거나 내용물을 또 덜어내서 거기에 또 혼합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생물에 그 오염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검사하고 관리를 하라는 거겠죠. 자,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정하지 말 것. 그렇죠. 이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원래 있는 내용물의 사용 기한, 원래 원료의 사용 기한 이것을 꼭 지켜서 그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최종 만들어진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및 원료는 밀폐를 위한 마개를 사용하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할 것. 그렇겠죠. 공기가 접촉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화장품의 내용물이 어떤 변질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나 먼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원래 취지대로 현장에서 고객의 어떤 의도나 선호도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혼합 소분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혼합 소분 전에는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자, 이거 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할 것. 그 다음에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할 것. 네, 이런 것들 잘 확인해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관리. 자, 입고 시에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성적서를 구비할 것.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료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할 것. 그래서 뭐 온도에 취약한 원료인 경우에는 온도 조절 장치를 다 해서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료 등의 사용 기한을 확인한 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사용 기한이 지난 내용물 및 원료는 폐기할 것. 사용 기간이 지난 거는 쓸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은 폐기해야 한다. 자, 그리고 혼합 소분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똑같아 나왔네요. 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 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게 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라는 것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남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전자문서로 된 판매 내역서를 포함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제조 번호, 맞춤형 화장품에도 제조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요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일자 및 판매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아까 1차 포장, 2차 포장 그 표시사항, 기재사항, 표시사항하고는 또 별개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라는 것을 또 작성해서 보관하는데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이 원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효과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주의사항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자,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보고해라.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자, 일단 작업자 위생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혼합 소분 시 위생복이나 마스크를 착용한다. 필요시. 위생복 이게 복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합 소분할 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그 위생복 입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은 건강 회복 전까지 혼합 소분 행위를 금지한다. 예, 혹시 모를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합 전후에 손소독 및 세척한다. 혼합 전에 손소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합한 후에 뭐 기구들 세척하고 뭐 소독해야 될 것들은 소독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혼합소분 장소에 대한 위생관리, 장소. 맞춤형 화장품 혼합소분 장소와 판매 장소는 구획하여 관리. 그러니까 혼합소분 장소, 실제적으로 이제 조제 장소죠, 조제. 조제하는 곳하고 판매하는 곳. 이제 고객하고 뭐 상담을 한다거나 고객에게 이제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장소는 구분하거나 구획하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환기시설을 구비하고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라. 그리고 작업대, 바닥, 벽, 천장 및 창문 등 청결 유지, 방충, 방서 대책 마련 및 정기적 점검 확인할 것. 그러니까 뭐 생원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 쥐 같은 게 뭐 나올 그 위험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에 임대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쥐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설을 잘 관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용 전후 세척 등을 통해 오염을 방지한다. 이게 뭐냐면 장비나 도구에 대한 위생관리죠. 자, 장비나 도구는 사용 전후로 세척을 다 해야 되고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작업 장비 및 도구 세척 시에 사용되는 세제나 세척제는 잔류하거나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잔류해서 표면 이상을 초래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세척한 작업 장비 및 도구는 잘 건조하여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을 방지한다. 건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생환경 모니터링. 자, 위생환경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가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주기를 정하여 판매장의 특성에 맞도록 위생관리를 할 것. 자,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하라는 것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는 작업자 위생, 작업 환경 위생, 장비, 도구 관리 등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환경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판매업소의 위생 환경 상태를 관리할 것. 그래서 뭐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즉시 개선해가면서 위생적인 그 판매업소가 되도록 관리하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화장품의 제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션제란 유화제 등을 넣어서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하여 점액상으로 만든 것. 로션, 점액상, 유화제를 넣어서 유성과 수성을 균질화시켜서 만든 거 맞죠? 액제란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 네, 이것도 맞고요. 크림제란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반고형상으로 만든 것. 이거는 크림제. 이것도 맞고요. 침적 마스크제란 액제, 로션제, 크림제, 겔제 등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하여 만든 것.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겔제란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 액화기체, 압축기체 등의 그런 분사제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개 모양, 포말상 등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 아니죠. 이거 에어로졸제죠.
에어로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99번. 다음 보기는 화장품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항목이다.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샴푸, 린스 및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원료를 보기에서 하나만 골라 작성하시오. 자, 볼까요? 에틸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얘네들은 뭐죠? 보존제입니다. 그 다음에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얘네들은 자외선 차단제고요. 살리실릭 애시드, 요거는 뭘까요? 보존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 완화에 사용되는 그런 유효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징크 피리티온, 정답이 이거죠? 예, 맞아요. 탈모나 가려움, 비듬 이런 증상의 완화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화장품 원료입니다. 징크피리티온. 그 다음에 우레아 요소죠. 이거는 팔꿈치, 발꿈치 등의 어떤 각질을 녹여주는 그러한 제품이 그런 원료고요. 톨루엔, 손톱이나 발톱 그 네일 제품들 있죠? 여기에 이제 용제로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징크 피리티온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식강을 모두 공부하셨고요.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고시나 각종 어떤 규정들 있죠. 모모에 대한 규정, 뭐 어떤 고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한번 다 꼼꼼하게 보시고 상당히 여러 번 그리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1회 시험을 볼 때 100문제를 풀고 났더니 시간이 한 10분 남았나? 그 정도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정말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1회 때. 1회 때가 그래도 그중 아직까지 합격률이 그래도 가장 높았던 때가 1회인데 그때도 그 정도였으면 지금 해를 더해 갈수록 이게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합격률이 지금 이제 한 자릿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대충 하셔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공부를 하셔서 꼭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